시대에 쓰여진 노래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학교쌤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 대신에 역설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서정갈래 시군요. 고려 소교의 성격과 특징을 알아보고 작품에 나타난 발상과 표현을 이해해 봅시다. 내려오죠. 글의 종류는 고려 소교예요. 고려 가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고려의 노래다라고 해서 여요. 좀 속된 노래야. 남자 여자 연애하는 얘기가 엄청 많거든. 소교. 좀 긴 편이야. 그래서 장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서정적이고 민요적이에요. 민요적일 수밖에 없지. 왜?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일반 평민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노래니까요. 제재, 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주제는 이게 미치겠는 거야. 끊어야 돼. 태평성대의 기원,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기원 앞에다가는 서사,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본사.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한 덩어리랑 뒤에 두 덩어리랑 주제가 조금 달라.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합니다. 여기에는 반어라고 써놓을 거예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해서 리듬감, 운율 당연히 생기지. 반복하면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 줍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앞에 있는 한 덩어리 내용이 조금 다를 거라고 그랬지. 왜 다르냐? 밑에 1년이 다른 연들과 내용면에서 다른 이유, 님과의 사랑을 갈망하는 다른 년과 달리 1년은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고려 소교 작품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조선 건국 이후 남녀 상열지사,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불타 없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1년에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가요가 여러 개가 있어. 야, 얘네들 너무 초히트 했는데 궁중음악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아유, 그래도 얘네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사랑 얘기다. 빼. 나머지 두 개, 좋아, 그럴듯하게 이 신하가 임금님 사랑하는 이야기 정도로 해석하려면 해석할 수 있겠는데? 좋아, 궁궐 음악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여기 앞부분에 임금님 덕분에 지금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싶어요. 요거 하나는 추가해 주자고 라고 해서 얘네들이 추가로 해서 붙어 있는 부분인 거다 라고 확인. 그러니까 나머지 연과 달리 1년 서사는 후대에 첨가가 된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군. 확인. 이제 본문 보러 갑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를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서사 1년. 딩하 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딩하 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어머,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일단 방금 똑같은 한 줄이 반복. 한 덩, 두 덩, 세 덩어리. 세 덩어리로 끊어서 읽는군요. 삼음복.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선왕성대 태평성대에서 논이 아와지이다. 태평성대에서 이렇게 계속 놀고 싶어요 정도로 해석.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이 태평성대입니다. 서사 태평성대를 희망합니다. 서사 아래로 화살표 뭐라고? 후대에 첨가되었습니다. 그 정도 확인.
밑에 또 보도록 하자. 사각사각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 나는 I am 그런 뜻인가? 아니요. 의미 없는 여음구. 운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가 된 겁니다. 괄호 열고 의미 없음. 사각사각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 나는 의미 없는 여음구. 요 한 줄이 자꾸 반복. 계속 이러한 구조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쓰고 말 거예요. 모래밭에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낙엇이야. 싹이 나야지만 밤을 구워 그걸 심어 거기에서 싹이 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지. 요렇게 묶어. 불가능한 상황을 통한 과장, 역설법, 역설적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운 밤에서 싹이 나면 유덕하신 덕이 있는 님과 여해 아와지이다. 그제가 되면 그때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헤어지겠다는 얘기야? 아니죠. 헤어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마지막 요 줄은 뭐라고? 반어. 그 다음에 후렴구. 얘네들은 자꾸 반복될 겁니다.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써 이 시에서는 뭘 의미해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요. 당신과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별을 거부하고요. 후렴구 자체로만 본다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할 거고요. 사랑할 거예요.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오면 2연 끝이야, 3년 끝이야 라고 하면서 각 연을 구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겠지.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은 얘기야.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붙입니다. 바위 돌덩어리 위에다 옥으로 생긴 연꽃을 요렇게 붙여. 그 꽃이 삼동 새 묶음이 피것이야 피어야만. 그 꽃이 새 묶음이 피어야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걔가 어떻게 펴? 역설적 표현. 유덕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그때 되면 님과 헤어질게요. 헤어질 생각이 없어. 다음 무쇠로 천리 관리들이 입는 관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쇠로 양복을 재단해서 무쇠로 천릭을 재단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쇠로 만들고 철사로 주름을 박은 옷이 헐어서 구멍이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한 상황을 통한 과장. 계속 반복. 그때 되면 님과 헤어질게요. 결국 헤어질 생각 없어요. 무쇠로 한쇼, 황소를 만들어다가 쇳덩어리를 녹여서 황소를 하나 만들어. 철수산,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풀어놓습니다. 쇠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풀어놔. 이 소가 철초, 풀로 된, 쇠로 된 풀. 이거를 냠냠 먹어야지만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어야지만 역시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때 되면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내가 너랑 헤어져 줄게.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그때 되면 헤어질게. 말은 돼. 그러니까 반어라고. 상황은 말도 안 돼서 역설인 거고 찬란한 슬픔의 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설인 거지.
다음 마지막 년이에요. 또 얘도 요렇게 끊을 거예요. 왜냐? 구조가 좀 다르거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그 구슬을 이어놓은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보석 구슬. 요렇게 끈 같은 걸로 묶어 놓은 뭐 예를 들면 목걸이 뭐 이런 애들 얘네들이 쿵 하고 바위에 떨어진다고 이게 툭 끊어지면서 쉽게 이게 분리가 됩니까? 그럴 리는 없지. 서리법. 즈문해 일십 백 천년을 당신과 내가 외롭게 여신들 지낸다고 한들 우리 사이에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리법. 우리의 사랑은 천년이 지나도 영원히. 그리고 얘도 다시 요렇게 반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잘라놓고 위에 아래 두 줄씩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러면 이렇게 할까? 우리의 사랑이 바위 장애물을 디신달 만난다고. 우리 사이의 끈 사랑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질 않겠죠.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고 우리 사이에 믿음이 끊어질 겁니까? 아니요. 천년을 따로 지내도 당신과의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사랑을 맹세하고 있어요. 그 정도지. 이렇게. 안 보면 마음도 떠나서 헤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 작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1년이랑 마지막 년이랑 이렇게 나눴었죠. 각각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봅시다. 1년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서사 후대의 첨가가 되었을 겁니다. 후대에 이 노래 써먹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왜? 이 노래 어디다 써먹을 건데?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종 때입니다. 조선 성종 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할 때 그 성종 때. 보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요 말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역설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소망과 의지를 강조해 줍니다. 오케이.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글의 종류 뭐라 그랬어요? 고려가요. 서민들에게 대중에서 널리 불려지다가 고려가요. 일반 서민 대중. 불려지다가 위에다가 쓸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전승 되다가 점차 궁중으로 편입되면서 궁중음악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1년 서사가 첨가되었습니다. 일부 대목이 첨가되거나 바뀌기도 하고 반복구나 감탄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말 원래 없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정석가는 민가에서 구전되던 민요가 궁중에서 재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자는 민중일 거예요. 궁중의 앞장이로 재창된 이후 가창자 향유자가 상층이나 주변 인물로 변화했을 겁니다.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를 지배층들도 부르게 된 걸 겁니다. 그렇다고 민중들은 안 부르나? 아니요. 계속 불러왔겠지. 고려소교라고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연이 구분되어 있다. 후렴구가 있다. 연이 구분되어 있다. 다른 말로 분연체 혹은 분절체. 음악성이 느껴지는 율경에서 음악성,
민요적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민요처럼 삼음보.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첨가된 걸로 보입니다. 이 노래가 민간에서 불려질 때의 님은 사랑하는 사람, 궁궐에서 불려졌으면 임금, 민간에서 불려졌으면 아 오빠 사랑해요 연정가, 임금님 앞에서 부른다라고 하면 임금님 만세,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지. 밑에 거 안 해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밑줄만 그으면 끝나. 고려시대에 지어진 소교, 민요로 불리던 게 궁중의 악장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있어요. 1년은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나머지와 내용이 달라요. 왜냐?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1년이 덧붙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당신과 헤어지겠어요. 이거에 당신이 임금이라고 본다면 죽을 때까지 사랑 충성맹세로 보니까 임금과 국가를 위한 송축의 노래로도 해석이 됩니다. 화자의 의지를 역설과 반어적 표현으로 드러냅니다. 쭉쭉쭉. 이거 중요해요. 최근에 수능 특강에 나온 말이거든요. 소재는 밤, 옥, 철로 바뀌면서 강도가 높아집니다. 더 단단한 소재로 바뀌어. 화자의 사랑이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하다. 님과의 이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놨었는데 이 부분들은 거의 1번 문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에서 이 구절 있죠. 얘는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고려가요에도 그대로 있어. 이연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두 개의 노래에 등장합니다. 일단 내용은 님에 대한 믿음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노래에 같은 구절이 나타난다. 미친 듯이 유행했을 것이다. 아, 누가 표절했다고요? 표절이라는 말보다는 상호 교섭하며 첨삭되는 과정에서 서로 유사한 부분이 등장된 거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니까 야, 너 그 노래 되게 좋다. 한 번만 더 불러줄래? 하려고 했는데 둘이 이렇게 섞여서 불려버린 거지. 아, 구전되어 왔구나. 민요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뭐 나머지 것들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케이.